드디어 지금 2028학년도에 그 시험을 치는 애들 고2죠. 고2 애들에 대하여 대학별로 이 미리 작품 300%를 걸었던 기준이 미리 300%잖아요. 이 미리 300%를 걸은 기준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걸려서 제가 그 관심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리 300%를 만들려면 대학에서 졸업 전, 그러니까 빌 게이츠 뭐 이야기하시면서 2학년 이야기를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2학년 전에 끝냈다, 2학년 때 끝냈다. 그럼 2학년이라면 대학에서의 2학년 과정은 어떤 자기가 전공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공의 2학년은 30%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4학년에 가야 100%까지 가잖아요. 전공에 대한. 그리고 4학년은 한 10%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저 60%는 3학년에 하거든요. 거의. 1학년, 2학년 합쳐서 30%, 1학년 한 7%에서 8% 정도 해요. 그러면 2학년 해봤자 30%잖아요. 30%의 전공, 그 학교의 전공을 가지고 빌 게이츠는 벌써 지금 말하면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대학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내가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게라고 하면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자,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년에 30%의 전공인데 벌써 답을 내렸다는 말은 그죠? 요전에 지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능력으로 만드는 거를, 능력치로 만드는 거를 끝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타고 들어와야 역량이 능력으로서 2학년 때 끝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언제 타고 들어와야 되냐 했을 때, 그러면 대학을 졸업 전에 끝냈으니 대학을 입학 전이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학 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가 우리 부모님들은 궁금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궁금해 안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런 거는 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논리적인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부터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부터가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메시지에 호기심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유무선 메시지가 이런 거 나왔는데 나도 듣긴 했는데 엄마 아빠는 저렇게 호기심을 저런 분야로 호기심을 가지네 라는 부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학교에서 호기심 키우기가 교육이거든요.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고요. 생겨진 호기심을 이 호기심의 결과가 작품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 여기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호기심에서 작품까지의 요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교육이에요. 요 사이를 채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대학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대학 입장에서는 요 사이가 채워졌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가 있고 뭐 연세대가 있고 이럴까요? A, B, C가 있으면 이 대학이 이거를 보는 관점이 이 대학이 보는 거하고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A든 B든 C든 같은 관점으로 뽑되 A가 서울대니까 그러면 우리는 1등에서 10등을 뽑겠어. B는 연세대니까 11등에서 순번대로 여기 사실은 서열로 줄 세우기라 했거든요. 여기 이제 점수였어요. 지금까지는 여기 약간 통했어요.
사실은 통했는데 지금 2028학년도에 그 대학 지금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시행, 대학 입시 시행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이게 지금 점수의 서열이 아니라 서열은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로 서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열로 줄 세우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학교마다 독특한 자기들의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특이점들 자기만의 특화된 것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발표했는데도 한 6개 정도 안에서 돌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당분간 여러분들은 골치 안 아파도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골치 안 아파도 돼요. 우리 골치 아픈 거는 제가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렇게 대학이 지금 이제 선호하는 애들은 요 호기심 가진 애들이거든요.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질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미리 300%를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리 300%를 만들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사실은 부모님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 전에 벌써 이 메시지 나왔거든요. 이 메시지가 24년 전에 나왔다니까. 부터 계속 나왔어요. 일단 몇 년 전에 24년이니까 벌써 한 27년 됐겠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미리 300%는 말 안 하고요. 4년 대학 4년 다 다닐래. 2년 안에 끝내라. 빌 게이츠 2년 안에 끝냈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거의 7년 됐다니까요. 그럼 27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1, 2년 지나면 50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의 27년, 8년에를 대학 1학년이나 예비대로 잡아줬어도 47세, 48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 4학년 때 들었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호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호기심을 가졌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리 300%, 그러니까 미리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 그러면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나면 조기 졸업이란 말이야? 조기 졸업도 무슨 2년 안에 조기 졸업이 돼요, 4년제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학점을 쎄빠지게 해도, 처음에 제일 많이 주는 거 19학점 걸어놓고 니 19학점 잘 따라와? 그러면 20학점 열어줄게. 21학점 최대한 맥시멈이 21학점이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도 한 학기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아니면 어째 교환학생 왔다 갔다 해갖고 1년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2년은 어떻게 줄여요? 그 말은 그렇다고 2년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라고 하는 사실은 호기심을 가졌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충족시키지? 라고 하는 요 사이에 개입 있죠. 요거를 발전을 막 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뽑겠다는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게, 나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성취가 지금 대학마다 지금 뽑는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뽑는 기준으로 20몇 년 됐다 했잖아요. 거의 30년 됐잖아요. 요 사이에 대통령 4번을 바꿨다니까요. 3번을 바꿨다니까요. 정권 3번 바뀌고. 그러니까 이 교육 제도를 이렇게 지금 이 메시지대로 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하는 역사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역사를 바꾸셨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하면 그럼 뭐 때문에 역사를 바꾸셨느냐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이거 성취라고. 역사까지 바꾸 그러니까 주관까지 해 가시면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라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 때문에 대학을 입학하기 전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거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미리 작품 300% 만들어라.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이유가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설명하실 때 한 말. 월 800 받아가지고 무슨 세계보고만 하겠냐. 월 800이면요. 연봉 1억이 넘어요. 대한민국 연봉 1억 이상의 고액의 그런 어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라든지 전문가죠. 우리나라에 10% 안 돼요. 많이 잡아도 10%예요. 사실은 연봉 1억 이상 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해도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래도 좀 넣는데 의사가 몇 %인데요. 의사 전국적으로 전국 우리 좀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엔지니어들, 뭐 빌 게이츠 같은 엔지니어, 유니콘 하나 했다, 유니콘은 뭐 연걸 하면 매출이 조 단위 이상이잖아요. 1조에서 10조 사이에 뭐 10조 정도 돼야 유니콘이라 하지만은 요즘 1조만 돼도 유니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애들도 0. 몇 %예요. 그것도 1년은 돼도 2년째는 안 되잖아요. 이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삐처 경제에 뭐 어떤 세계 보고만 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요. 도대체 저 영감님의 머릿속에는 기도 속에는 영감님은 우리 유 목사님, 유 목사님의 기도 속에는 그러면 얼마이어야 이걸 하겠다는 걸까? 얼마이어야 했을 때 슬쩍 또 가져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지금 그 70조를 기부를 했거든요. 총 지금까지 70조를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산이나 이런 것들 1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거의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이 다 내놓고 이번에 어저께 원래 5일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 어린이를 위하여 뭔가 프로젝트를 잡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이제 다 하고 이제 아침 한 9시쯤에 그걸 맞춰가지고 9시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김밥 사고 뭐 하고 막 집에서 만들어가 집사람하고 그래갖고 이제 출발 우리는 이제 노는 게 제 둘째가 아까 제가 성향이 닮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둘째가 내 성향을 한번 닮았어요. 우리는 사람 비대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내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 성향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돼 있어. 본인도 그래 있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노인 사회 복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이 아니고 복지사라서 어머니도 막 챙겨드리고 만들어드리고 뭐 프로젝트 만들어드리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닥바닥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되고 해서 그래도 어제 울산 쪽으로 가는 그래서 그러면 맥시멈으로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자 이래갖고 제일 찍었던 게 원래였거든요. 원래까지 찍고 왜냐면 거기 이제 우리 그 동해선이 있잖아요. 동해선 그 해운대 신해운대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저기서 타고 이제 원래 거리를 찍는데 왔다 울산 쪽으로 가는 게 뭐 그래 사람들이 무슨 그 출퇴근 시간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가가지고 제가 거기 간 이유가 뭐냐면 박태준 박물관 때문이었어요. 박태준 씨 포항제철 만들었던 집사람이 처음에 갈 때는 좀 그런데 이제 박태준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들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거를 참 좋아하고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박물관 같은 거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심 있어갖고 가족이나 단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관심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아 이거 뭐 있네 이러면서 쓱 지나가는데 불과 그 관람 시간 1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끌려왔든 뭐 하든 전부 다 진지하게 관람의 평균 시간이 이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전시 공간이 안 커요. 그런데 30분에서 40분이에요. 한 전시관에서 머무는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30-40분이면 이건 큰 거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방명록에다가 느낀 점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적고 가요.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다들 뭉클한 거죠. 이 박대준 씨가 광제철에 죽을 때에 얼마를 남겨놓고 왔냐. 전세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만 남겨놨어요. 없어. 모두 다 기부로 탔거든. 그리고 자녀 이야기가 없어. 가정 이야기가. 없는데 아들이 어쩌고저쩌는데 아들을 보니까 성이 달라. 그러면 입양을 했나? 아니면 아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적었단 말이냐? 뭐 이런 어떤 의문점은 있긴 한데 어쨌든 가정 이야기야. 우리 집사람도 왜 이분의 장수 전에 가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혼자 살았나?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혼자 살았나? 잘 모르겠어. 분명히 가정이 있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아는데 어쨌든 죽을 때에 딱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보증금 걸어놨던 그것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어. 그 정도로 전부 다 기부를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버느냐?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기부금이 7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하는 데에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가 되는 거죠. 라고 기준을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빛의 경제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하여 여기 또 하나의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 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제가 대학을 졸업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리 돌아가게 되고 요거는 뭐요? 밑에서부터 맞물려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질문 호기심이 가져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호기심의 질문이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충족시킬래 라는 게 영향인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제도를 막 바꿔가면서까지 하느님이 그래 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초등 때를 한다면 여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가능하도록 해놨느냐면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평가.